안녕하세요.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관 콜럼보입니다. 진접의 4호선 종점이 되어서 그 주변에 값이 확 튀었죠. 장현리, 여기는 4호선 종점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빌라, 유치권 9세대 빌라가 나왔는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현수막을 여러 장 붙여놨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디를 유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치권자가 직접 현황 조사서를 보면은 유치하는 것도 뭐 한두 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임차인이 제대로 있는 집을 가지고 유치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추천 하실 거죠? 억수로 힘이 됩니다. 자, 4월 5일날 대면 강의 시작합니다. 오후 2시 수요일날 서초동 1570의 2번지 3층 매일 오크션 방송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나오시면서 오른쪽으로 한 10m 오시면은 왼편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한 100m 쭉 따라서 오시면은 이제 빨간 우체국 간판이 보입니다. 그 다음 건물 BBQ 건물인데 그 3층이 매일 옥션 방송하고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책들은 제가 그동안 한 20년간 짬짬이 쓴 책들입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M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누설, 요까지는 전부 특수 경매 책들입니다. 밑에 것들은 기초과정, 초보과정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호선이 이제 개통되어서 남양주 진접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이거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남양주시 진접 장현리 415의 2번지 사무주택 나동 302호가 이 부동산 경매 사건의 물건번호 7번입니다. 대지권이 꽤 넓습니다. 대지권이 평수 53평대요. 건물 면적도 전용 면적이 27.4평입니다. 뭐 감정은 등치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53평이면 말이죠. 땅값이 평당 500만원 해도 2억 6,500이에요. 그렇다면 토지 대지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미래가치까지 볼 수가 있죠. 한번 변경되고 한번 유찰됐는데 이거 사무주택이 그동안에 여기가 이제 약간 올라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몇 년 동안 뭐 경매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인식이 이제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뭐 가동도 있고 나동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짓기는 이제 열심히 지어놨는데 문제는 경매에서도 매각이 안 되고 들락날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참 쉽지가 않죠. 자, 여기에도 지금 뭐 유치권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년 전입니다. 5월 20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5월 27일 날 받은 송원숙이라고 하는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게 지금 현재
물건번호 10개죠. 10번 물건은 이제 토지고 1번에서 9번까지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렇게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게 대부분 동시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매각이 되고 나면 한 개 한 개 다 파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돈도 모아놨다가 이 순서대로 모아놨다가 이제 그 배당 순위별로 그렇게 법원에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늦게 팔리는 집이 있으면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점을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배당을 하기 전에 세입자에 대한 인도변경 결정을 법원에서 안 해줍니다. 근데 내가 산 집은 일찍 샀는데 다른 집들은 말이죠. 한 뭐 2, 3개월 후에 팔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뭐 집 사놓고도 한 반년 동안 뭐 이사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못봐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주택 9채에 대해 가지고 등기부에 있는 채무는 전부 27억 8,500이나 됩니다. 집 하나에 한 3억 정도씩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를 또 뭐 어떻게 뭐 이거는 건전한권자가 전부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한터 이렇게 됐는데 농업회사 법인이 요새는 뭐 돈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제 뭐 사무주택에서 또 딴 데 갔다가 오고 또 이제 매매가 되고 뭐 이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건전한 설정은 2015년에 됐습니까? 자, 요 집에 대해서 이제 농협에서 청구 금액이면 3억 4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유치권 행사 중에 있는 것으로 탐문된다. 주의하시기 바란다. 이 부동산들이 위치하고 있는 사무주택, 가동, 나동, 건물 외벽에 유치권 점유 중이라는 현수막들이 붙어 있고 건물 내부 일부에도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빨간 페인트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제가 유치권 때문에 이 사건에 이제 그 현황조사서를 다 봤습니다. 현황조사서를 봤는데 왜 현황조사서에도 한 줄 뭐 유치권 현수막 걸어놨다 하는 그 정도밖에 안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임차인들이 대부분 다 살고 계십니다. 임차인들이 살고 계시면은 유치권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자, 어떤 분은 보면은 세입자라고 하다가 또 나중에 뭐 한 경매 시작되고 뭐 한 1년 지나가지고 내가 유치권자다. 이렇게 돌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 9개의 물건 중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보증금 1억 원에 이제 세입자가 입주하고 있으니까 뭐 유치권자는 유치권 주장을 해도 유치물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본 소제목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서 유치권이 부존재한 이유가 뭐냐?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머물 유자에 안치 지자입니다. 이게 지금 잡아놓은 거 붙들고 있는 게 유치권인데 잡아놓은 게 없어요. 잡아놓은 게 없으면 그게 유치권입니까? 무치권입니까? 그거는 유치권이 아니죠. 굳이 뭐 얘기한다면 무치권이라고 해야지 이게 유치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서 보면은 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일부러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개 정도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대부분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가 다 돼 있죠. 이제 이걸 안 올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봤으면은 맨 처음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이 비신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청 지지가 뭡니까? 신청 지지가. 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보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비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해달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인도 신청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비신청인이 유치권자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유치권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유치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보증금 1억 원에 세입자가 입주하고 있는데 유치권자는 어디를 붙들고 있습니까? 야, 이 집안에는 유치권자가 아직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 밖에 어디 있든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자, 여러분들이 낙찰을 하면서 자기 존유 부분을 사죠. 그렇다고 뭐 유치권자가 이 현관 앞에 앉아가서 하염없이 밥주기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 인도명의 유치권이 불존재한 이유. 그래서 자, 여기 이 사람은 유치권 주장하는 분은 민사집행법 제91조 5항에 정해진 유치권자가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강조하면 되죠.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136조에 의해 가지고 인도명령을 결정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7번 물건에서는 유치물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권 주장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10번 물건이 이제 진입도로인데 진입도로가 지난번 경매에 매각이 되었다는 점이 오히려 신경이 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매각을 했는가 보니까 이 매각된 도로를 아니면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길을 막고서 못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통행 방해죄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0번 물건은 세필지입니다. 세필지의 면적이 좀 되는데 이 세필지가 전부 지목이 다 도로입니다. 지목이 전부 도로라고 하는 거는 도로는 도로를 쓰게 자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가로막아가지고 통행방해를 할 그런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형무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못할 짓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서 이 통행방해를 할 그런 가능성, 지가 아무리 간이 커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도로를 낙찰받은 사람은 이게 미불도로인 경우, 이 미불도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해놨는데 하면서 이 보상을 갖다가 안 한 도로다. 이게 미불도로입니다. 만약에 미불도로인 경우에는 지료에 상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에. 지료 상당하는 돈을 청구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그 땅을 갖다 이제 사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가 동수가 두 동이 있어 가지고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걸 기부천합한 도로인지 아닌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딱 이 경매에 나온 땅 중에서 도로를 살려면 반드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도로과에 가가지고 이게 지목이 도로냐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지목이 도로인 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목이 도로인데 그 도로를 사가지고서 내 땅이니까 아무도 못 다닌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다 못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에 단지형 연립주택에서 한 서너 동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기부 체납이 됐겠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한 두 동 정도 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지 우리 지리 짐작해 가지고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건축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은 매각이 안 됐죠. 이제는 부동산 가격의 바닥으로 인식해도 될 듯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모두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지금 어려운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렵냐면 중소기업부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부터 어려워가지고 중소기업이 심각한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소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까? 자, 미국에서 말이죠. 저 제로금리를 갖다 5%까지 인상을 확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꼭 말이죠. 우리 뭐 지금 외환 보유액이 4천 몇백억 달러 되잖아요. 상당한 보유하고 있는데, 뭐 외환 보유액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외국에서 투자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상당하다고 칩시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업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도 안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건 지금 미국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미국도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금리 올리다 보니까 은행이 몇 개 자빠져 버렸잖아요. 이 얘기는 뭐 하냐면 이제 미국도 금리 이제 더 못 올릴 겁니다.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5% 같으면은 실제 그 금리는 말이죠. 10%도 되고 12%도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금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기준금리가 우리 3.5%인데 지금 대출금리는 뭐 8%씩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기업들 이 중소기업들은 전부 쓰러지고 이자에 깔려가지고 자 지금 이제 말이죠. 조그마한 주택들도 경매 나오는 게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럼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게 이게 지금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수입 비싸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게 어느 게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제를 위한 일인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가랑이 째지게 거기 가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다 이렇게 인식해도 될 듯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 이제는 우리 경제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도 이제는 제대로 정신 차리고 미국 금리 쫓아가는 거에만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금리도 해소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봐집니다.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